외국인 투자 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 기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2020-126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은 제일 처음 출발은 OECD에 가입할 때 자본이동 자유와 규약에 대한 유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든지 그런데 근거를 두고 있고, 최종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121 신문발행업입니다. 신문발행업은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주 3일 이상 발간하는 신문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은 경제신문 발행, 스포츠신문 발행, 일간신문 발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통계청에 보면 이것을 일반신문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일간신문 발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신문 발행업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정보지 발행이라든지 전문 회보, 주간 뉴스 및 주간지 발행, 또는 방송 또는 신문사, 출판사 및 기타 언론사의 뉴스 자료 제공 활동들은 신문 발행업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신문 발행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또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주간, 순간, 월간, 개간, 연간 등의 정기 간행물 및 잡지 등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간신문 발행이라든지 월간지 발행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허용 기준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63910 뉴스 제공업입니다.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 제공업자 등의 뉴스 리포트, 뉴스 사진 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예시를 보면 뉴스 공급, 뉴스 사진 공급, 뉴스 사진을 공급하는 것도 뉴스 제공업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 허용이 됩니다. 제외되는 항목을 한번 보시면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는 사업체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수행되는 뉴스 제공은 포함되지 않고,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뉴스 제공도 뉴스 제공업에는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신문 발행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사례입니다. 제가 신문 발행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사례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기업 정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명은 서울경제신문이고 외투기업 등록은 2000년 11월 20일입니다. 대표 투자가는 미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기업 정보 사이트에는 기본적인 정보만 나와 있고 외국인 투자 비율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정보는 검색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경제신문은 일간신문이니까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법에 의한 외국인 관련 결격 사유입니다.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문 발행에 대해서 결격 사유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고,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법인이나 단체는 한국에서 신문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국의 신문사들이 있는데 그 법인의 대표는 외국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지분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한국의 신문사인 경우에 대표자는 외국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는 직접 우리 외국인 투자와 관련이 있는 거죠.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 내용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요 표시했는데 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할 때나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서를 보면 외국인 투자 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네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외국의 법인입니다. 외국의 법인이 한국에 와서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점을 설치하는 걸 외국의 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국에 있는 신문사가 직접 옮겨올 수는 없을 테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국 법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한국에 지점을 설치해서 신문 발행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법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외국 신문사가 한국에 지사라든지 지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등록은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좀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서 약간 오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 발행에 대해서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서 결격 사유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앞에 있는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 또는 외국 법인이나 단체, 대한민국 국민이 아는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다음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 시에 등록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뉴스 통신사업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것은 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국적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소가 대한민국에 있지 않다면 설사 그런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도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는 우리 외국인 직접자랑 관련 있는 겁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뉴스 통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문은 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항 또 제5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뉴스 통신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등록 신청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 신문의 지사당의 설치, 앞에서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보면 외국 신문의 지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외국 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 기사 취재 등을 목적으로 신문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지사 또는 지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국 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은 지사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한국에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다는 그런 기사가 났고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도 마쳤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나니까 뉴욕타임즈가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라는 것은 굳이 따지자면 외권거래법을 적용받는 것이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지금 받을 여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흔치 않은 일이니까 뉴욕타임스가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는지, 그럴 때 어떤 법률을 적용받는지 참고삼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외국 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하려는 자는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 외국 신문 지사 지국 설치 등록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신문 본사와의 지사 설치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신문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기본증명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과적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건데, 본인의 등록 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상실에 관한 내용이 있는 그런 증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외국 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외국 신문 지사 지국 설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등록증이 있어야 지사 또는 지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지사 설치 변경 등록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등록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사유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 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해당 외국 신문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등록증의 반납에 보면 외국 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거는 타의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거죠.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이것은 본인들이 직접 스스로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 중에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릴 때 좀 강조하여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은 세 가지가 있는데, 신문 발행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이 되고,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별법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비율만 가지고 50% 미만이 아닌 경우에는 자유롭게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문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별법에서 그 대표자는 외국인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도 외투 비율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이 되지만, 그 외투법인의 대표는 한국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뉴스통신 사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20% 미만이어야 되고,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또 하나 추가로, 설사 대표가 한국 사람이더라도 주소가 외국에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 신문 지사 또는 지국의 국내 지사 설치 신고입니다. 제가 뉴욕타임즈가 서울에 지사를 설치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등록 외에 추가적으로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라서 국내 지사 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였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지사 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고, 우리 법에 따른 등록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사 설치 신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지점일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사무실 설치 신고는 실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사로부터 사무소 명의로 정기적으로 자금을 수수해서 사무실 운영 경비라든지 주재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급여를 지급할 때는 원천 징수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지사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외국한 거래 규정 9-32조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이 있고 브랜치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 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가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연락사무소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레프리젠티티브 오피스라든지 리에이징 오피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유번호증과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고유번호증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또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대신에 고유번호증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반면에 영리법인이라든지 외국기업 국내 지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신청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동일한 신청서를 사용하게 되고 신청 항목에 보면은 사무소인지 지점인지 또는 국내 영리법인인지 그런 걸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장을 개설할 때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법인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무소가 고유번호증이 있다면 통장을 개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의 본질을 한번 보면 기사를 쓰는 것은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써주고 뭐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사무소를 설치하여도 외국 신문사가 한국에서 지사 또는 지국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기에 이제 주재 기자들이 주재를 하게 될 텐데 그 비자 신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자는 C1 비자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일시 취재 비자라고 하는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하고 체류 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뉴스 공지 중에서 공지사항으로 가서 거기에 검색하는欄이 있는데 검색어에 체류 자격별을 치고 클릭을 하면 체류 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매뉴얼은 상당히 신속하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되어 있는 내용은 8월 업데이트 된 내용입니다. 통합 안내 매뉴얼에 보면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가 나와 있는데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 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외국에 있는 신문이라든지 방송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계약에 의해서도 일시 취재를 할 수 있고 C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취재 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도 C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90일로 되어 있고 최장 체류기간 연장을 보시면 90일, 그러니까 입국일로부터 90일 미만 사정으로 입국한 자 또는 90일 미만 체류기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보시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신청서가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 서식, 여권, 사본,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겠습니다. 본사의 취재명령서 또는 파견증명서라든지 외신보도증, 사본 또는 본사 발행 재직증명서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간 체류하게 될 때 지사라든지 지국을 정식으로 설치하고 거기에 주재하게 될 때는 D5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그리고 체류 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를 보시면 외국인 신문, 잡지, 외국인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자, 국내의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자. 제출 서류를 보시면 신청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제 제34호 서식 동일합니다. 여권, 수수료가 있어야 되고 파견명령서가 있어야 됩니다. 본사에서. 그리고 지국 지사의 설치허가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여기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라고 했는데 지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될 테고 사무소인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시취재, 시원 자격 소유자에 대하여 국내 장기 취재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장기 취재 D5 자격으로 변경 허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한국 서울에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제목이 뉴욕타임즈는 홍콩 사무소의 일부분을 서울로 이전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중국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통과된 국가보안법이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기관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아시아 언론의 허브로서의 홍콩의 도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 7월 14일 기사고 마이클 M이라는 그런 기자가 썼습니다. 왜 한국을 오게 되었는지, 한국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그런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디지털 뉴스 오퍼레이션을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할 예정이다.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